올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빨리 시작이 된 것 같아요. 6월인데도 7월처럼 기온이 오르고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은 요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지구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탄소를 발생한다면, 과잉 소비를 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린다면 위험하다고 지구는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편리함에 풍족함에 빠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나아지는 점은 없고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신 수원 시민들도 이 방송을 통해 기후위기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기후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 안전 지킴이 기후 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진행을 맡은 DJ 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민님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네. 여름이 되면은 장마와 폭염 이런 부분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폭우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죠. 그렇죠.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120억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추와 깻잎 값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참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주 찾는 상추, 깻잎, 특히 고기 싸 먹을 때 친구, 네. 그런 채소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밥상 물가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맞아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 그 뉴스 기사 제목을 봤는데 네네. 네,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상추값이 네. 고기값보다 더 비싸다. 네,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우리 농민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폭우 때문에 1년 농사가 다 망쳤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기후 변화를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런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사는 예전부터 날씨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시기라던가, 수확하는 시기 등등을 결정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진행했던 기후위기 방송 중에 먹거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거 미경님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이 나요.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수확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더 큰 품종의 그런 채소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상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런 재배를 통해서 물이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고 네. 또 그 물 안에 비료를 같이 섞어주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보내져서 새로운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비닐하우스들도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기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천에 흘러보내지는 그런 오염들을 일으켜서 그 탄소들이 공중으로 또 날아가게 되고 비구름을 형성해서 큰 폭우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눈앞에 이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냥 산업화의 힘을 이용했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농민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참 좋은 그렇죠. 일이겠죠. 좋은 일이죠. 네. 하지만 이제 농민분들도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자연적이고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농작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꾸어서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로컬 푸드들을 한번 구입을 하고 생김새가 예쁘지 않더라도 결코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상품 가치만 따질 게 아니라 품질을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런 품질들을 따져가면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장 이제 로컬 푸드를 사야 될 가장 큰 이유가 탄소 발자국. 이게 가장 네. 이동 경로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만큼 탄소가 덜 배출하니까 지역 내에 그런 생산하고 뭐 만든 그런 농작물을 사야 된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인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면 그만큼 또 비행기나 배로 이용해서 탄소 발전이 더 발생이 되니까 로컬 푸드를 사서 이용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탄소 배출도 줄어들겠지만 지역 내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이런 그 성민님 생각이 동의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바뀐다면 생산자들도 그에 맞춰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환경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 중에서도 뭐 채식도 중요하지만 육식도 빠질 수 없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좀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연예인들도 기후를 생각하면서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먹방 유튜브를 가끔 가다가 이제 보는데 네네. 그 유튜브들의 영향이 또 요새 또 많이 그쵸.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있죠. 그런지 거기에 이제 먹방 유튜버들도 이렇게 뭐 수저를 들고 나올 때 개인 수저를 뭐 이제 음. 사용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요새 그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PPL들이 뭐 다 이제 그 재사용할 수 있는 그 다회용기에 네네. 담겨진 음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세팅을 많이 해놓으면서 약간 서서히 네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뭐지? 저도 봤어요. 그 일부 예능 프로그램, 우리가 잘 보는 프로그램, 혼자서 하는 프로그램. 네. 거기에 보니까 그 어떤 아이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네네. 포장을 보고, 아, 저런 방법이 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들이 자주 보는 공인들, 연예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시킨다면은 네. 사람들이 좀, 저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예인들이 하는 것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뭐 말로만 채식을 합시다, 뭐 고기 소비를 좀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좀 점차 바꿔나가는 요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다 보면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가 기후변화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그쵸.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어요. 어렵죠.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고기를 먹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뭐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채식 쪽으로 채식과 뭐 자연식 요새 뭐 통곡물식 아니면 뭐 전통식 뭐 이런 네네. 것들에 또 굉장히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네. 요런
식으로 조금 친환경적인 뭐 자연과 함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식사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 나간다면 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마존 벌목이 어떤 네.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 벌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가축을 키우고 또 그 가축들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 사람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벌목을 한다. 또한 그리고 그런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콩을 키우기 위해서 벌목을 하면서 음. 나무들은 잘려나가고 그만큼 이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원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고기를 얻기 위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하는 문제점의 하나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줄이면은 오히려 그런 가축 수도 줄어들면서 뭐 탄소 배출을 하는 탄소 중립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먹거리에 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식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뭐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그 기후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기후 수다 모임에 다녀왔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 이소연 작가님이 지으셨던 책, 예, 요 책에 대해서 북토크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 네, 그렇게 네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패스트 패션에 관련해서 방송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옷을 앞으로 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옷을 갖고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번번이 무너졌어요. 그 예쁜 옷들 앞에서.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옷을 사는 거를 뭐 여성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네. 옷을 사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네. 지금은 참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네. 농담 삼아서.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예전에 비해서 그 옷을 사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줄긴 했어요. 뭐 한 5번 살 거 한 번 사고. 그래서 맞아요. 그럼 언젠가는 옷을 사지 않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저도 뭐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점점 바꿔가면서 네. 뭐 인터넷 쇼핑을 주로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장바구니에 담지만 그걸 다 이제 결제를 다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담아놓기만 하죠. 네, 담아놓고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옷일까? 내가 이걸 만약에 입으면 언제쯤 입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장바구니를 다시 또 비우는 네,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가져요. 당장 결제를 하지 않고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던가 이게 사실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조금 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소비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장바구니 비우면 나의 마음도 비워지면서 더 이상은 옷을 사지 않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정원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데 광교로 출근하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근데 네네. 거기 앞에 송바닥 정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좀 잘 못 봤는데요. 저는 버스 타고 청소년 수련관이지 하여튼 광교 그 앞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지나가서 봤는데 네. 손바닥 정원이라고 해서 뭐 안녕 뭐 우리들의 아침 정원이라는가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손바닥 정원이었어요. 네, 그냥 되게 잘 돼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지나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여기도 이제 손바닥 정원이 여기 이런 곳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네. 되게 제가 이제 들었던 같이 게스트를 모시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지 되게 반갑고 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아기자한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은 수원 곳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자그마한 정원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네, 도심에 이런 정원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소소한 기쁨, 네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서 뭐 힐링의 순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대신 흡수도 해주고 그렇죠. 아스팔트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지열도 흡수해 주어서 도심의 기온을 내려가게 하고 그런 거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원들은 기후 위기의 도심 탄소 흡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녹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수원시에는 손바닥 정원이 한 450개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또 이런 수원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종류의 식물 심기보다는 어떻게 심는 게 더 좋을까요? 다양한 종류 식물을 심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한 가지 종류의 식물을 심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심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맞아요. 예, 네. 관상용으로 심기보다는 많은 생물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서 생태계의 약간 밸런스라고 네, 네. 하죠.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많은 꽃들이랑 나무들이 생기면 많은 종류 생기면 또 그에 걸맞는 뭐 그런 생물들 뭐 나비든지 뭐 그런 벌들이 많이 생겨서 네. 예, 우리 생태계가 밸런스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런 방송을 제작하면서 뭐 게스트도 모시고 이야기 나눴고 뭐 책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배웠어요. 준비하면서 몇 날 며칠 세우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만들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정원이라고 하거나 그 네. 수변공원에 이제 꽃이나 네네. 이런 이렇게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이제 더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저희가 막 다 세세하게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그런데 모르죠. 그래서 왜 여기다가 이런 풀을 갖다 심어놨지? 막 이렇게 운동을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그분들은 계획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뭐 어디에 나비가 이제 음. 날아다니는 곳이 있으면 그 나비에게 맞는 그런 뭐 식물들을 식물들. 갖다 이제 심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보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게 정말 이제 별거 아닌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요즘 제 일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취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변공원 가면은 정말 이름 모르는 꽃들 많잖아요. 네. 카메라 렌즈 갖다 대요. 네. 그럼 네이버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하나씩 이름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꽃들이 있고 우리 동네 이런 꽃들이 있었고 식물들이 있었구나. 다양한 생물들 존재하고 있거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게 맞습니다. 저 예전에 그 김희영아 작가가 해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생물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네. 약간 이제 그런 꽃들을 이제 심어서 그 작은 정원들을 이제 막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음. 시작이 됐는데 그 꽃들이 이제 요번에 꽃을 핀 거를 저희 집 앞에 핀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구경 가야겠네요. 네.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비비추 꽃이 있어요. 비비추, 네.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비비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긴가요? 약간 보라색? 그치, 예, 보라색 맞아. 네. 보라색 맞아. 보라색. 네, 그래서 약간 맞아. 저는 이제 더 잘 모르니까 그쵸. 서울 사람. 은방울 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너무 이제 사실 비비추가 먹는 식물인 줄 뭐라도 너무 네, 모른다. 나물 이런 건가 이제 어. 생각했었었는데 그렇게 꽃을 피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좀 정말 새롭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분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네요. 네, 그런 너무 꽃들을 예뻐요. 보면서요. 네. 유독 이번 여름은 더울 거라는 또 더위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더위도 일찍 시작해서 여름이 길 거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갈수록 날이 뜨거워지고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오늘 아침에도 에어컨 틀고 왔는데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할 거다.' 그쵸.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다.' 뭐 이런 그러니깐요. 얘기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 또 음. 너무 더워요. 벌써 4월 달부터 네. 시작된 시작된 뭐 이런 더위가. 더위가 네.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또 특히나 올 여름에 또 장마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또 입은 지역들도 또 많이 네, 있어요. 있었죠. 네,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비를 우리 한반도에 내릴 거라는 그런 기상청 예보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태풍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원래 이맘때쯤 뭐 장마가 오면 항상 지나서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태풍 맞아요. 소식은 없었던 것 네네. 같아요. 태풍이랑 장마랑 또 겹쳐서 오는 겹쳐서 그래서 경우도 되게 걱정을 많이 많았는데.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뭐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원래 발생해야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안 되면은 그만큼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로 생긴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태풍이 발생하면은 정말 예전보다 더 큰 위력의 태풍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음.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참 어떡하지?' 막 계속해서 네, 이런 생각들이 더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때문에 이런 위기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도 하고 또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뭐 책들도 나오고 네. 방송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서민이도 이런 기후 변화 위기에 관련해서 뭐 관심을 갖고 읽어본 책이 있나요? 아, 네. 저는 이제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가 유명하죠. 지었던 네, 네네. 기후책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렇게 있어요. 두꺼운 책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작년 기후 방송 할 때도 음. 한번 읽어 봐야지, 그때 인제 막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네. '한번 읽어 봐야지.' 했다가 사실 거의 벽돌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읽었다가 요번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음. 한번 읽어 보았어요. 그래서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읽다가 좀 이제 좀 기억하고 싶었던 음.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들려 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기후 위기 해결은 개인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시장에만 맡길 수도 없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래서 기후 재앙이 시작되는 최악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IPCC를 인용하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려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인이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개별 기업이 친환경 시멘트 제조업을 새로 개발하거나 개별 정부가 세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일만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행동 없이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특히 풀뿌리 차원에서는 개인이 변화를 주도를 해야 한다. 개인 개별 운동, 개별 조직, 개별 지도자, 개별 지역, 개별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쯤 채식을 하거나 태국행 비행기를 탈 때 탄소 상쇄 배출권을 사거나 디젤 SUV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내려면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개인,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이 움직여야 한다.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티끌모아 태산이 가능한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점이다. 지금 느긋하게 사람들을 모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약간의 진전이나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작가 알렉스 스테포니 한 말이 옳다. 점진적인 진전은 곧 실패다. 이렇게 410쪽에서부터 쭉 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네네. 네,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뭐 정말 여기에서도 약간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한다던가 뭐 비행기를 탈 때 조금 더 뭐 탄소 상세 배출권을 산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런 소소한 그런 기후 행동은 이제는 이제 맞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말 다 같이 달려들어서 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내가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사실 뭐 정부에서도 뭐 딱히 막 그럴듯한 정책을 이렇게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선생 지금 성민님께서 읽으셨던 책 대목을 잠깐 들었는데 개인이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이 사회와 개인과 기업이 다 유기적으로 한 묶음이 돼서 네.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네. 기후 위기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시민들이 텀블러 들고 다니고 또 이렇게 장바을 들고 다니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기업들이 그런 뭐 포장을 할 때 포장재 줄이지 않거나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거나 또 정부가 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지 않거나 그런 정책들을 무시한다면은 이런 소소한 시민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끔 뭐 내용 방송들 보면은 뭐 시민들이 움직이면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위에부터 큰 덩어리부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시민들과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면 그 작가 툰베리 네. 그 유명한 그레타 그레타 툰베리. 툰베리 그 툰베리가 쓴 그 책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네, 네. 저희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 성민님이 소개시켜줬는데 탄소로운 식탁, 네. 민주로님의 탄소로운 식탁을 읽으면서 기후 위기에 먹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그때 그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기나 먹고 있는 고기나 뭐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채소가 이 탄소 배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책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되었고 무언가를 하나 살 때라도 생산 방식이 어떻게 생산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그런 책을 읽고 통했는데요. 이런 책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많은 시민들이 듣고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요즘에 이런 방송을 만들면서 관련 다큐 많이 봤죠, 선생님? 네. 정말 많이 보고 생각지도 않던 다큐는 잘 안 보는데 그런 다큐도 많이 보면서 지금 세계 곳곳은 이런 쓰레기와 그런 일회용품으로 많은 피해를 앓고 몸살을 앓고 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피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런 다큐를 통해서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패스트 패션 하면서 본 다큐 말씀을 드렸는데 소들이 막 그 염을 먹듯이 막 네, 그런 촌저거를 맞아요. 먹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큐를 보다가 그 옷은 아닌데 일회용품이 많이 쌓이니까 그런 일회용품을 도심지에는 못 사놓으니까 시골에다가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그 시골 사람들은 땅을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일회용품 때문에 땅도 노염이 되고 농사를 짓 수 없고 그 피해를 그런 지역 사람들이 얻고 있다는 걸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새삼 느끼게 되니까 좀 더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사용을 자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쓰레기 덜 버리고 배출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방송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맞습니다. 저도 미경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에 이제 유행에 그죠. 좀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지금 뭐 요새는 또 이제 무슨 초콜릿 아,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 있고, 초콜릿.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동안 뭐 음,
네, 맞아요. 과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행을 되게 많이 타서 그거에 막 다 포커스가 음, 맞춰져서 그걸 또 구입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 분들도 또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도 텀블러 사용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막 텀블러 소비를 막 맞아, 엄청 맞아. 많이 많이 하고 있죠.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막 집에 막 수십 개의 음, 텀블러가 쌓이게 되고, 또 유행이 있잖아요. 나름 또 또 그것도. 그래서 유명한 또 이제, 것들 막.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음, 하다가 또 결국에 또 이제 플라스틱의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그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동안 또 장바구니를 많이 들고 맞아요. 다니자 이랬더니 막 에코백이며 막 그런 게 많이 네, 만들어졌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해서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갈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또 무분별 소비가 오히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유행이 무분별 소비를 일으키니까 네. 뭐 그 하나 갖고 계속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유행에 따라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네, 네. 그 맞습니다. 무분별 소비가 네. 어쩜 이 기후 위기 변화에 일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텀블러라던가 뭐 장바구니를 뭐 더 이렇게 음, 해서 이제 정말 뭐 수십 개를 가지고 맞아. 있기보다는. 네, 하기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비닐봉지를 10번을 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진짜 뭐 네. 이렇게 조금 정말 그 다회로 사용할 수 음,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실천들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옷을 사더라도 이게 뭐 하나 좀 저렴한 옷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계속해서 저렴하니까 금액을 보고 막 엄청 싸다 하니까 그거를 하나만 사지 않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개 사죠. 최소 구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막 네, 여러 그럼. 개를 사게 되고 막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 더 비용을 더 음, 들더라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만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조금 나름 그 퀄리티를 음, 높이는 네, 저만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소비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저렴한 것들을 이제 소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유행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 나가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뭐 그런 뭐 쓰레기들도 더 많이 생긴 거고, 또 그러면서 일회용품도 많이 생긴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분 변화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지구의 기후에 위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좀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안 모이고 그랬잖아요. 한참. 네. 그러면서 뭐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뭐 생물들이 뭐 없었던 동물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 가장 해로운 사람은 인간이구나. 그쵸. 그런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 뭐 결국엔 다시 또 뭐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면서 또 뭐 오히려 더 많은 일회용품도 생기고 뭐 더 많은 비행기들이 더 다니면서 지금 어 공해도 일으키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던 어떤 그 심리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시대가 들어가면서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네, 그런 뉴스가 좀 맞습니다.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염의 일종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그날에 가서 그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날에 가서 또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만큼 하늘에 공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이런 환경 오염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는 거. 네, 여행도 이렇게 멈추고. 네, 그런 뭐 소비를 음, 지금 당장 멈추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멈추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것을 뭐 무조건 뭐 안 사고 뭐 안 먹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일단은 멈추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쵸. 거죠. 내가 이게 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내가 네. 나한테 필요한 여행인지, 필요한 네. 물건인지, 지금 꼭 나한테 필요한 뭐 생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네. 네, 시민분들이 이러한 책이나 방송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는데 헛된 것은 아니겠죠. 아우 당연하죠.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음.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저희도 또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뭐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다 같이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세상, 우리 지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그동안 쭉 만들었잖아요. 왜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모두 노력을 통해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제 성민님께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누어서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 팀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5화. 네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5화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5화를 만드는 동안 성민님은 어떠셨어요? 느낌이요? 저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하려면 우리 뭐 다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준비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할 때 과연 뭐 아까 전에도 이제 잠깐 막 정책이 미미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정책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언제까지 뭐 하겠다라고 뭐 세계 각국에서도 네, 얘기를 네, 하고 나라에서도 맞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 언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비관적인 것보다는 너무 낙관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맞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앞으로 더 맞아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하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네. 해보면서 이거를 조금 헤쳐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만의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 네. 소비를 그런 조금.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주부 입장이니까 소비 생활과 가장 맞닿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뭐 네. 이왕이면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뭐 음식을 만들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맞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식 위주로 좀 아이들한테도 주고 우리한테도 몸을 건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채식 위주로도 한 번씩 식단을 짜보고 네. 네. 그리고 배달보다는 맞아요. 배달이 정말 그 일회용품이 많이 생기잖아요. 배달보다는 뭐 직접 만들어 먹은 것도 좋지만 혹시 만약에 정말 만들어 먹기 힘들다 하면 직접 가서 나의 용기를 가지고 맞아요. 포장하는 방법도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다의 용기를 한번 더 써보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퍼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지퍼백.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퍼백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소비를 줄여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 지퍼백, 그죠. 소비, 그것도 네.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배달 오게 되면 그런 용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좀 간혹 저는 이거를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방법은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놔서 지퍼백 대신 네. 그 안에 데다 채소 같은 거 모아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뜨거운 걸 못 모아두고 채소 같은 걸 모아놨다가 뭐 조금 많이 사용해서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일종의 어떤 용기를 일반 그 플라스틱 용기를 다의 용기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지퍼백 저도 대신. 그 죽 죽통, 그릇 죽 엄청 그릇, 좋잖아요. 맞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다 막 김치를 이제 음. 담아 놓는다던가 뭐 여행을 갈 때 그런 통들을 되게 많이 활용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이제
김치 담아서 이렇게 꽉꽉 밀폐해가지고 음. 가지고 가거나 네 그런 걸로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두 번, 세 번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한 이제 버리고 뭐 이제 이런 재활용할 수 것들을 있도록 분리배출을 네네 하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가져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기후 행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체를 네, 만들어서 뭐 그런 모임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런 모임들도 우리가 가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심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의 지금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인가요? 어느 기업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 먹는 식품 회사인데요. 겨울이었는데 사무실 안은 무척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를 인솔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열을 다시 모아 각 사무실의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을 그대로 공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재생하여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업들도 이제는 회사의 경영 생존을 위해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번 방송의 마지막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는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문명이 잘못된 경로를 택하는 상황을 조바심 내며 경계하는 것은 SF 작가들의 직업병일지 모르지만 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쁜 풍요는 최악으로 끝날 것만 같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